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느덧 105년을 살았지요. 그 긴 세월을 돌아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던 시간보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남겼다는 사실을 이제야 또렷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졌을까?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좋았는데 왜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할까? 저 역시 50대 무렵부터 그 변화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변해버린 건 아닐까? 성격이 좁아진 건 아닐까?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변한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바깥으로 향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인정받고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함께 살아야 생존할 수 있었던 존재이니까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20, 30대 시기에는 인간의 행복이 관계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많고 연락이 많고 만남이 잦을수록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 크게 느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교수 시절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생들, 동료들, 선후배들. 하루가 끝나면 늘 누군가와 식사를 했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마음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어떤 날은 메시지 하나 답장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죠.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왜 이렇게 사람이 싫어졌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 할 것인가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사회적 축소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관계의 양을 줄이고 대신 그 질에 집중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의 삶의 만족도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몇 사람과 더 깊이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제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합니다. 누가 나에게 진심이었는지, 내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나다웠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이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농축된 것입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70대 초반 모든 공식적인 모임을 거의 끊고 혼자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낯설었습니다. 전화도 줄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세상에서 조금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있었구나. 그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에 그 고요를 느낄 틈이 없었던 것이지요. 프랑스의 작가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혼자 있으면서도 평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사람을 덜 만나고 싶고 약속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졌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아주 조용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제 오래된 기억 하나와 함께 다음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40대 후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 나는 한 사람과 거의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동료 교수였고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연구를 했고 같은 고민을 나누었으며 서로의 가족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겠지. 하지만 세월은 늘 조용히 다른 진실을 드러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주 사소한 일로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방향에 대한 작은 의견 차이,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젊은 시절에 우리는 가까움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더 깊이 연결될수록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까움 속에는 반드시 긴장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그 기대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는 맞춰주겠지. 이 작은 기대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이 현상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받는 경우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관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면 이래야 하고, 친구면 저래야 하고, 오래된 인연이면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때로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가 많아서 힘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라는 것을요. 나는 그것을 자연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 산을 걷다가 유독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과 조금 떨어져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나무는 오히려 더 크고 더 단단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가지는 자유롭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붙어 있지 않아서 더 잘 자랄 수 있었구나.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결까지 느껴지지만 그만큼
서로를 압박하게 됩니다. 너무 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서로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나는 확신합니다. 좋은 관계란 항상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할 때 다가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진짜 외로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말은 오가지만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관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배신도 아니고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저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미국의 한 노년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정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인지, 내가 직접 겪었던 한 제자의 이야기와 함께 그 깊은 이유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60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한 제자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인맥, 늘 바쁜 일정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과 연락을 주고받고 끊임없이 약속이 이어지고 주변에서는 늘 인맥이 넓다고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혼자 집에 돌아오면 깊은 공허감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연결과 관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요. 연결은 숫자입니다. 관계는 깊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차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용한 정리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만남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형식적인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사람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인생의 초반에는 우리는 더하기를 합니다. 사람을 늘리고 관계를 넓히고 경험을 쌓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빼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나는 수많은 중장년층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동안 유지되던 많은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관계를 의무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선택으로 살아왔는지의 차이입니다. 의무로 유지한 관계는 사라질 때 공허를 남기고 선택으로 남긴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깊이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관계의 수가 적지만 정서적 친밀도가 높다는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누구냐입니다. 나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늘릴 때가 아니라 남길 때일세. 그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를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몇 사람과의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만 동시에 흘러나가기도 합니다. 만약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그 강은 결국 썩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삶이 무거워집니다.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야 새로운 숨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정리하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시간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각자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힘에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단순한 삶이다. 이 단순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셨습니까?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떠나보낸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충분히 깊어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지에 대해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80세를 넘기면서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회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 그 모든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은 점점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정받아도 내일은 잊혀지고 지금은 칭찬을 받아도 언젠가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그 질문을 70대 중반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역할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교수로서의 자리도 사회적 위치도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공허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어색한 사이였는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를 배우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합니다.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를 만나고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춰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내 안의 생각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와 친구가 되어가고 있구나.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난다.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은 젊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 것을요.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때도 평온한 사람,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나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비교를 너무 쉽게 만듭니다. 휴대폰만 열어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사람도 속으로는 깊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가을의 나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붉게 물들고 어떤 나무는 노랗게 변하며 어떤 나무는 여전히 푸릅니다. 그 어느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조용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시끄러운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신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 하지만 깊은 것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나는 평생 책을 읽으며 살아왔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 철학자들, 작가들의 글을 통해 배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한 시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호수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깊어질수록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의 자신을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가 있어도 괜찮고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영국의 시인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나이가 되어 나는 그 말이 진실임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끝과 그 의미,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온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100세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그 마지막 조용한 진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100세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취, 더 넓은 관계, 그 모든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면 내 삶을 진짜로 채워준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혼자 있었던 시간들,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존재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이 내 삶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친구가 하나둘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나 역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또한 한때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리라는 것을요. 긴 여행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삶이라는 여정이 끝나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이 지나가는 것이었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나는 어느 겨울날 아주 조용한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후회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놀랍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도, 지나간 감정도,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비교와 집착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조용한 하루,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캐나다의 의사이자 작가였던 윌리엄 오슬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이 말을 나는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와 함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고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혼자가 편해졌다면,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인생의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아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105년을 살아오며 얻은 한 문장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을 때 가장 완전해진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등불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 만나기가 싫어질까? 그것은 당신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